거기 잘생긴 한국인 오빠. 내가 이기면 뭐 결혼이라도 해드릴까요? 내가 반쪽짜리 나라 사람에게 질 리가 없지. 일본 400년 전통 닌자 유술 집안의 철없는 막내딸. 후지와라 유이. 한국인 관광객을 보자마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버릇처럼 공개 망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해동검도요? 일본검도 짝퉁 아니에요? 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반쪽짜리 무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0초 만에 본인이 바닥에 주저앉을지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황급히 달려온 그녀의 아버지. 하지만 40년 수련한 아버지도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합니다. 마지막 자위대 출신 수석 사범마저 패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이런 실력을... 그제야 밝혀지는 남성의 정체.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10년 복무. 해동검도 전국 30명 뿐인 구단의 고수. 일본 명문 도장이 한 한국인 남성으로 인해 통째로 무릎 꿇은 그날의 전말. 과연 그날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상상 초월 반전의 연속.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일본 미에현 이가시. 진혁은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34살의 그는 수수한 청바지에 면 셔츠를 입고 있었죠. 영락없는 배낭여행객의 모습이었어요. 손에 든 여행 책자를 펼쳐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특별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한국인 관광객일 뿐이었죠. 이가 닌자 박물관은 이쪽이 아닌데. 진혁이 작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멈췄어요. 그때 눈앞에 2층짜리 전통 일본식 건물이 나타났어요. 목조 건물 입구에는 후지와라 유술도장이라는 한자 현판이 걸려 있었죠. 그 아래 작은 안내판에는 견학 환영, 체험 수업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원래 목적지는 닌자 박물관이었지만 일본 전통 유술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해동검도를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무술도 배우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한번 구경해 볼까? 진혁은 천천히 도장 입구로 다가갔어요. 안에서는 하얀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넓은 다다미 바닥에서 땀을 흘리며 유술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관절을 꺾는 소리,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도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견학 가능한가요? 진혁이 정중하게 일본어로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갑자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혁이 돌아보니 검은 도복을 입은 20대 중반의 일본 여성이 서 있었어요. 머리를 높이 묶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죠. 후지와라 유이였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진혁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관광 오셨나 보네요. 아, 잠깐만요. 배낭에서 뭔가 보이는데. 유이가 진혁의 배낭 옆주머니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해동검도 도복자락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어요. 아, 이건 제가 한국에서 해동검도를 가르치고 있어서요. 진혁이 조금 부끄러운 듯 배낭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해동검도요? 유이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아, 그거 일본검도 비슷한 거 맞죠? 한국에서 만든? 비슷하긴 한데 조선시대 전통 검술을 기반으로. 아, 검술이시구나. 여기는 맨손으로 싸우는 유술인데요. 유이의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진혁은 그것을 느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하지만 손님인 입장에서 괜히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참자. 그냥 구경만 하고 가면 돼. 네, 저도 유술에 관심이 많아서 견학하러 왔어요. 일본 전통 무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진혁의 겸손한 대답을 들은 유이는 뭔가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들어오세요. 입장료는 외국인 1만 엔이에요. 아, 네. 알겠어요. 진혁이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유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근데 한국 분한테는 특별 서비스가 있어요. 특별 서비스요? 진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직접 유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대신 상대역을 해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순간 진혁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어요.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시범 상대역을 하라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유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어차피 가볍게 할 거니까요. 검 들고 계셔도 돼요. 유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에서 수련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남녀 수련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진혁을 바라봤죠. 유이 씨, 또 관광객이랑 시범하시게요? 한 중년 남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오빠. 한국에서 검술 가르치신대요. 재미있겠죠? 유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킬킬 웃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진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불편함이 짜증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그냥 한 번만 해주고 조용히 가자. 알겠어요. 근데 제가 검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맨손으로 하시겠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분명한 조롱의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진혁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됐어요. 그럼 맨손으로 하겠어요. 에이, 그럼 재미없잖아요. 검술하신다며? 목검 하나 드릴게요. 유이가 도장 한쪽에서 목검을 가져와 진혁에게 건넸어요. 진혁은 어쩔 수 없이 목검을 받아들었어요. 손에 쥐어진 목검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친구 같았죠. 자, 그럼 시작할까요? 유이가 다담이 중앙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규칙은 간단해요. 저는 맨손, 당신은 목검. 누가 먼저 상대를 바닥에 눕히면 이기는 거예요.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요? 진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부상나면 제가 책임질게요. 어차피 유술은 관절을 조이는 거라 안전해요. 유이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을 보며 진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실력이 꽤 되는구나. 기본기가 탄탄해 보였어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수련한 것 같았죠. 아, 그리고요. 유이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어요. 제가 이기면 오늘 시범 영상을 제 SNS에 올릴 거예요. 한국 검술 사범님이 일본 유술을 체험하는 영상이라고 소개하면서요. 진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이용해서 SNS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만약에 제가 이기면요? 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유이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웃었죠. 글쎄요. 유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뭐 결혼이라도 해드릴까요?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하하. 유이 씨 농담 센스 죽이네요. 한국 사범님 기회인데요. 명백한 조롱이었어요. 진혁이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진혁의 귓가를 때렸어요.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목검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겸손하고 온화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고 어깨에서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이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한국 관광객 하나 가지고 놀면 재미있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럼 시작할게요. 유이가 낮은 자세를 취하며 진혁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유술의 기본이었어요. 상대의 하체를 노리는 태클. 그녀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수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진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목검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린 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 같았죠. 유이가 진혁의 다리를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 목검이 움직였어요. 부드럽게 물 흐르듯 유이의 손목을 정확히 쳤어요. 유이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렸어요. 아프기보다는 놀라서 나온 소리였죠. 운이 좋으시네요. 유이는 이를 악물며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목검의 사정거리 밖에서 기회를 노렸어요. 그녀의 눈빛에 진지함이 더해졌죠. 하지만 진혁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목검을 든 손은 떨림 하나 없이 안정적이었어요. 호흡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죠. 유이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 옆에서 접근했어요. 진혁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으려는 시도였어요. 유술의 핵심 기술이었죠. 그 순간 진혁은 목검을 놓았어요. 맨손으로 유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비틀었죠. 유이의 몸이 저절로 돌아갔어요. 중심을 완전히 잃은 그녀는 바닥에 엎어졌어요. 다다미가 그녀의 무게를 받아내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진혁의 무릎이 유이의 등을 가볍게 눌렀어요. 동시에 그녀의 팔을 역관절로 잡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관절이 꺾일 정도로 정확한 각도였죠. 항복하시겠어요? 진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도장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웃음소리도 수군거림도 사라졌죠. 30여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이는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숨소리만 작게 새어나왔죠. 항복입니다. 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혁은 조용히 그녀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목검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죠. 유이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진혁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견학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낭을 메고 도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가 도장 안을 울렸어요. 진혁은 도장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도장 안쪽 계단에서 한 노인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6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회색 도복을 입고 있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후지와라 타카시였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묵직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에 단단히 박히는 것 같았죠. 주변 수련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어요. 아버지. 유이가 바닥에 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타카시는 딸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진혁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움과 동시에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딸이 실례를 했군요. 타카시가 진혁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지 않소?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타카시가 딸을 향해 돌아섰어요. 유이, 일어나서 사과해라. 네, 아버지. 유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진혁 앞으로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했습니다. 됐어요. 저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진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타카시는 잠시 진혁을 관찰했어요.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죠. 마치 오래된 책을 읽듯이 세심하게 살폈어요. 손님, 혹시 무술을 오래 하셨소?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이라고 하기엔. 타카시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딸은 아직 어리오. 5단이긴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지. 유이 씨 실력이 대단하던데요. 아니요. 당신이 더 대단하오. 타카시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더해졌어요. 제 딸을 10초 만에 제압했소. 그것도 맨손으로 말이오. 도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 아니오. 타카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움직임, 호흡, 자세, 모두 고수의 것이었소.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타카시를 바라볼 뿐이었죠. 한 가지 부탁이 있소. 타카시가 말했어요. 나와 한번 겨뤄주시겠소? 순간 도장 안이 술렁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40년 만에 처음이네. 수련생들이 작게 수군거렸어요. 진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저는 그냥 관광객일 뿐인데요. 관광객이 그런 실력을 가질 리 없소. 타카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뭔가를 숨기고 있소. 내가 보기엔 최소 20년은 무술을 수련한 사람이요. 진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했어요. 타카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역시 그렇군요. 부탁이요. 나와 겨뤄주시오. 딸에게 진정한 고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소. 진혁은 잠시 고민했어요. 가슴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냥 가자라는 생각과 한 번쯤은 해볼까라는 생각이요. 결국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볍게만 하겠습니다. 좋소. 타카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다담이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주변 수련생들이 빠르게 자리를 정리했죠.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규칙은 아까와 같소. 나는 맨손, 당신은 목검. 먼저 상대를 제압하면 이기는 거요. 제가 목검을 써도 될까요? 물론이요. 당신은 검수를 하는 사람이니까. 진혁이 다시 목검을 들었어요. 타카시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을 자연스럽게 내린 채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자세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유이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진혁도 그것을 느꼈어요. 가슴속에서 긴장감이 올라왔죠. 손바닥에 땀이 살짝 배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고수야. 시작하겠소. 타카시가 낮은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혁을 향해 다가왔어요. 유이처럼 빠르게 돌진하지 않았어요. 마치 고양이가 사냥감을 노리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왔죠. 진혁은 목검을 들어 올렸어요. 타카시가 목검의 사정거리 밖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진혁도 따라서 움직였어요. 두 사람은 마치 춤을 추듯 원을 그리며 돌았죠. 긴장감이 도장 전체를 가득 메웠어요. 갑자기 타카시가 움직였어요. 빠르게 낮은 자세로 파고들었어요. 진혁의 다리를 노렸죠. 진혁이 목검을 내려쳤어요. 하지만 타카시는 이미 방향을 바꿨어요. 옆으로 돌아서며 진혁의 팔을 잡으려 했죠. 진혁이 재빠르게 뒤로 물러났어요. 목검으로 거리를 유지했어요. 타카시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각도를 바꾸며 접근했죠. 진혁은 목검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막았어요. 하지만 타카시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진혁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타카시가 마침내 목검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목검을 꽉 쥐며 빼앗으려 했죠. 진혁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검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뺐어요. 그리고 목검을 비틀었어요. 타카시의 손목이 함께 꺾였어요. 으윽! 타카시가 짧은 신음을 냈어요. 진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목검을 완전히 비틀어 타카시의 관절을 제압했죠. 타카시는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혁의 목검이 타카시의 목 옆에 가볍게 닿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진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장 안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후지와라 타카시. 이가류 유술의 종가. 40년 수련의 대가. 전일본 유술연맹 이사. 그가 진 거예요. 그것도 젊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진혁은 목검을 거두고 타카시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소? 타카시가 손목을 주무르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요. 타카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의 검술은 내가 본 적 없는 종류요. 일본 검도도 아니고 서양 펜싱도 아니요.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탁이요. 이름을 알려주시겠소? 타카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진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서진혁입니다. 서진혁? 한국 분이시군요. 어디서 무술을 배우셨소? 한국에서 해동검도를 배웠습니다. 해동검도. 타카시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게 뭐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한국의 전통 검술입니다. 조선시대 군영 검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조선시대. 타카시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제야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당신이 아까 쓴 기술은? 네, 조선시대 실전 검법입니다. 진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타카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진혁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놀랍소. 정말 놀라워. 타카시가 진혁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한국 무술을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진혁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아니요. 제 딸이 당신을 무시했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소. 타카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소. 한국 무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변 수련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유이도 진혁 앞으로 다가와 깊게 절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진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소. 타카시가 말했어요. 뭔가요? 증거물로 시범을 보여주시겠소?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소? 진혁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소? 타카시가 도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진혁은 다담이 가장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주변 수련생들이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봤죠.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유이가 물 한 잔을 가져와 진혁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목마르시죠? 감사합니다. 진혁이 물을 받아 마셨어요. 유이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죠. 정말 죄송해요. 이미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을 SNS 조회수 때문에 이용하려고 했어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는 거죠.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도장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타카시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검은 도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나카무라 신지였어요. 소개하겠소. 우리 도장의 수석 사범 나카무라 신지요. 타카시가 말했어요. 신지가 진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혁입니다. 진혁도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신지는 진혁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측정하듯 세심하게 관찰했죠. 사범님의 실력을 봤습니다. 대단하시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진심입니다. 신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맨손으로는 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신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맨손으로 다니는 사람은 없죠.
진혁은 신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어요. 최소한 단검 정도는 들고 다닙니다. 신지가 허리춤에서 작은 칼집을 꺼냈어요. 30cm 정도 되는 단검이었죠. 훈련용 단검이었어요. 날은 무디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무게와 균형은 진짜 단검과 똑같았어요. 제가 도전해도 되겠습니까? 신지가 진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타카시가 끼어들었어요. 신지, 손님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부님.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신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근접전에서 긴 검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고 싶습니다. 진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도전 의식이었죠. 좋아.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다담이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수련생들이 공간을 더 넓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매트를 가운데 깔았죠. 3m 곱하기 3m 크기였어요. 이 매트 안에서만 싸우겠습니다. 신지가 설명했어요. 좁은 공간입니다. 긴 검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죠.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불리하긴 해. 신지는 단검을 역수로 잡았어요.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쥐었죠. 전문가의 자세였어요. 진혁은 목검을 들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1m짜리 목검은 확실히 다루기 어려웠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급소에 무기를 먼저 대는 사람이 이깁니다. 신지가 낮은 자세를 취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매트 위에 올라섰어요. 좁은 공간이었어요. 세 걸음이면 상대에게 닿을 거리였죠. 신지가 먼저 움직였어요. 빠른 스텝으로 진혁에게 접근했어요. 단검을 앞으로 내밀며 찌르는 동작을 했죠. 진혁이 목검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신지는 이미 방향을 바꿨어요. 옆으로 돌아서며 진혁의 옆구리를 노렸어요. 진혁이 재빠르게 목검을 돌렸어요. 단검과 목검이 부딪혔어요. 딱 소리가 울렸죠. 신지가 계속 공격했어요. 빠르게 끊임없이 단검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움직이며 진혁을 압박했어요. 진혁은 목검으로 막아냈어요. 하지만 점점 밀리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긴 검은 확실히 불리했어요. 크게 휘두를 수도 없었고 거리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죠. 이대로는 안 돼. 진혁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신지가 빠르게 돌진했어요. 단검을 진혁의 목을 향해 찔렀죠. 진혁이 목검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신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단검을 비틀며 목검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진혁의 손목을 잡으려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진혁이 갑자기 목검 쥐는 방법을 바꿨어요. 오른손을 칼날 부분으로 옮겼어요. 왼손은 손잡이를 쥐고 있었죠. 목검이 짧아졌어요. 마치 단검처럼 되었어요. 신지가 당황했어요. 뭐? 진혁이 짧아진 목검으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신지의 단검을 목검 손잡이로 쳐냈어요. 딱 소리와 함께 신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죠.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짧게 잡은 목검의 끝을 신지의 목에 가져다 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도장 안이 또다시 정적에 빠졌어요. 신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혁을 바라봤어요. 저건 뭡니까? 방검이라고 합니다. 진혁이 목검을 내리며 설명했어요. 조선시대 좁은 공간에서 싸울 때 쓰던 기술이에요. 검을 짧게 잡아서 근접전을 하는 거죠. 검을 짧게 잡는다고요? 신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상황에 따라 검은 길게도 짧게도 쓸 수 있어요. 진혁이 다시 목검을 정상적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긴 검이고, 그리고 다시 칼날 부분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짧은 검이 되는 거죠. 타카시가 감탄하며 다가왔어요. 놀랍소. 정말 놀라워. 조선시대 군인들은 실전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기술을 개발했죠. 진혁이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신지는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졌습니다. 아니에요. 신지 씨 단검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닙니다. 신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자위대 특수부대에서 10년간 나이프 파이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한 번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어요.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가르침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천만에요. 타카시가 진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 선생, 이제 진검 시범을 보여주시겠소? 네, 그러겠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카시가 수련생 한 명에게 눈짓했어요. 그 수련생이 밖으로 나가더니 집단 몇 개를 들고 왔어요. 물에 적신 집단이었어요. 먼저 제가 시범을 보이겠소. 타카시가 도장 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일본도가 걸려 있었어요. 타카시가 조심스럽게 그 칼을 내렸어요. 이것은 우리 집안에 400년 동안 전에 내려온 칼이요. 칼집에서 칼을 꺼냈어요. 아름다운 곡선의 일본도였어요. 칼날이 은빛으로 빛났죠. 집단 세 개가 일렬로 세워졌어요. 타카시가 칼 앞에 섰어요. 깊은 호흡을 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죠. 쉐이. 타카시가 기압과 함께 칼을 휘둘렀어요. 쉭. 칼이 공기를 갈랐어요. 세 개의 집단이 한꺼번에 잘렸어요. 단면이 매끄러웠어요. 도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 역시 사부님. 타카시가 칼을 칼집에 넣으며 진혁을 봤어요. 이제 선생 차례요. 집단 5개가 세워졌어요. 타카시보다 2개 더 많았어요. 진혁이 집단 앞에 섰어요. 눈을 감았어요. 깊은 호흡을 했어요. 도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진혁의 눈이 떠졌어요. 핫! 짧은 기압. 칼이 비스듬히 휘둘러졌어요. 쉭! 5개의 집단이 한꺼번에 잘렸어요. 그것도 비스듬한 각도로. 완벽한 백이었어요. 도장 안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타카시가 잘린 집단을 확인했어요. 단면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건 타카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매끄러운 단면은 처음 봅니다. 진혁은 조용히 칼을 칼집에 넣었어요. 타카시가 진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타카시의 질문이 도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진혁은 한국도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어요. 손가락이 칼집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죠. 마치 오랜 친구와 작별하듯 조심스러웠어요. 대한민국 해동검도 9단 서진혁입니다. 진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장 안이 술렁였어요. 9단이요? 신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국에서 9단은 최고 수준이에요. 유이가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해동검도 9단은 전국에 30명도 안 된대요. 그것도 대부분 60대 이상이고. 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혁? 34살의 9단. 타카시가 진혁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존경과 경애가 섞인 시선이었어요. 그렇다면 해동검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무술이었군요. 네, 해동검도는 신라 화랑도부터 이어진 한국의 전통 검법을 현대에 맞게 체계화한 무술이에요. 진혁이 설명했어요. 특히 봉국검법이라는 조선시대 군영 검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봉국검법? 타카시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어떤 검술입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우며 발전시킨 실전 검법이에요. 진혁의 말에 도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역사였죠. 타카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군요. 타카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조상들과 싸우며 만들어진 검술이었군요. 네. 진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타카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진혁 앞으로 다가왔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사부님. 유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주변 수련생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후지와라 타카시. 이가류 유술의 종가가 무릎을 꿇다니. 일어나세요. 진혁도 당황했어요. 황급히 타카시를 일으켜 세우려 했죠. 안 됩니다. 제가 사과해야 합니다. 타카시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제 딸이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한국 무술을 무시했고 당신을 장난감처럼 대했습니다. 이미 사과받았어요. 됐습니다. 아니요. 충분하지 않소. 타카시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집안은 400년 동안 유술을 지켜왔습니다. 무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죠. 타카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오만이 되었습니다. 다른 무술을 무시하고 우리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진혁은 조용히 타카시의 말을 들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무술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을, 각자의 역사와 철학이 있다는 것을. 타카시가 진혁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가르침 주셔서. 진혁은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 노인은 진심이었어요. 60년을 살아온 무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진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 유술의 깊이를요. 타카시 선생님의 기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니요. 내가 진 것은 사실이요. 타카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져서 다행이요. 덕분에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소. 유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했죠. 괜찮아요. 진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유이 씨는 아직 점잖아요.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이미 다 잊었어요. 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유이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지도 앞으로 나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오만했습니다. 자위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서 다른 무술을 무시했어요. 신지 씨 실력도 대단했어요. 단검 기술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신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타카시가 진혁에게 물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검술만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타카시가 말을 멈췄어요. 진혁의 눈빛을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당신의 움직임, 눈빛, 호흡 모두 군인의 것이었소. 진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전직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707? 신지의 눈이 커졌어요. 대한민국 707 부대요? 네. 그건 한국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잖습니까? 신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 자위대 특수작전군이 합동 훈련한 적 있어요. 세계 10대 특수부대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타카시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당신의 그 침착함, 정확함,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이 10년 복무했어요. 그리고 저녁 후 도장을 열었죠. 진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장 앞 모든 사람들이 진혁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해동검도 9단. 상상할 수 없는 이력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냥 관광 오신 거예요? 네. 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년 해외 무술 도장을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있어요. 올해는 일본 유술을 배우고 싶어서 왔죠. 배우러. 타카시가 중얼거렸어요. 당신 같은 고수가 우리한테 배우러 왔다니.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진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늘 타카시 선생님의 유수를 보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신지 씨의 단검 기술도 인상 깊었고요. 타카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소. 그 말을 듣게 되어. 아, 그런데 유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요? 네. 진혁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제가 지면 결혼해드린다고.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혁도 난처하게 웃었어요. 그건 농담이었잖아요. 저는 진심이었는데요. 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이. 타카시가 딸을 나무랐어요. 죄송합니다, 서 선생.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진혁이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그보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유이 씨, 한국에 한번 오시는 건 어때요? 네. 유이가 놀라서 진혁을 봤어요. 제 도장에서 해동검도를 배워보세요. 일본 유술과 한국 검술을 함께 배우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무술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진혁의 말에 타카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이요. 유이, 한국에 가서 배워라. 진정한 무술인이 되려면 겸손을 배워야 한다. 네, 아버지. 유이가 진혁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배우러 가겠습니다. 진혁은 옷을 갈아입고 배낭을 메고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시렵니까?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타카시와 신지, 그리고 모든 수련생들이 입구까지 나와서 진혁을 배웅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타카시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유이가 달려와서 진혁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꼭 다시 만나요. 네, 한국에서 봐요. 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인사소리가 들렸어요. 진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슴속이 따뜻했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진혁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오늘의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3개월 후 서울 용산구. 하나, 둘, 셋. 진혁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도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진검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진혁이 10년 동안 운영해온 해동검도 도장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죠. 20여 명의 수련생들이 목검을 들고 기본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후지와라 유이였어요. 한국 도복을 입은 그녀는 다른 수련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죠. 좋아요. 10분 휴식. 진혁의 말에 수련생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유이도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힘들죠? 진혁이 물 한 병을 건네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유이가 물을 받아 마시며 웃었어요. 일본 유술보다 체력 소모가 더 많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적응 잘하고 있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유이의 눈빛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3개월 전 이가시에서의 일 이후 유이는 정말로 한국에 왔어요. 처음 일주일은 관광비자로 왔다가 이제는 정식으로 유학비자를 받아서 진검도장에서 수련하고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 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선생님은 왜 707 부대를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엘리트 부대인데. 진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전역할 때가 됐으니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이가 진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혁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싫어졌어요. 네. 707 부대에서는
테러범을 제압해야 해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아주 강하게. 진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0년 동안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무서워졌어요. 유이는 조용히 진혁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역하고 도장을 열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유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선생님이 저를 제압할 때도 아프지 않게 하셨던 거군요. 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 이상으로 힘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유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선생님을 그렇게 모욕했는데 선생님은 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진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이 씨는 변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도장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진혁과 유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입구에 타카시와 신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유이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서 선생. 타카시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진혁도 놀라서 일어났어요. 딸이 잘 지내는지 보러 왔습니다. 타카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감사라니요? 우리 딸이 많이 변했습니다. 타카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SNS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무술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신지도 앞으로 나왔어요.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신지 씨도요? 네. 그날 이후로 제 수련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더 이상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죠. 진혁은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타카시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히 무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타카시가 천천히 말했어요. 겸손과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무도의 정신이었죠. 주변 수련생들이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타카시가 말했어요. 매년 한일 무술 교류회를 열면 어떨까요? 교류회요? 네. 일본 유술과 한국 검술이 함께 수련하고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죠. 진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요? 유이가 반색하며 물었어요. 네. 무술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진혁이 타카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타카시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서 선생.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신지와 유이가 박수를 쳤어요. 한국 수련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죠. 도장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아, 그런데 유이. 타카시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 너 정말 결혼 안 할 거냐? 아버지. 유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서 선생은 이미 약혼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건 아쉽구나. 타카시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진혁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약혼자는 질투가 많아서요. 조심해야 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수련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타카시와 신지도 함께 수련에 참여했어요. 진혁이 한국 검술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자 두 사람은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타카시가 물었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무릎을 굽히면 완벽해요. 진혁이 타카시의 자세를 교정해줬어요. 신지도 열심히 따라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유이는 그런 아버지와 신지를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 유이는 3개월 전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오만하고 다른 무술을 무시하던 자신. SNS 조회수에만 신경 쓰던 자신. 부끄럽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혁 선생님께 배우면서 진정한 무술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상대를 존중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게 진짜 무술이었어요. 수련이 끝나고 모두가 도장 바닥에 앉았어요. 진혁이 앞에 섰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타카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온 후지와라 타카시입니다. 타카시가 수련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60년 동안 유술만 했습니다. 그게 최고라고 믿었죠. 타카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서 선생님을 만나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술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죠. 수련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리고 다른 무술을 존중하세요. 그게 진정한 무도의 길입니다. 타카시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련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지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만으로 이어졌죠. 신지가 진혁을 바라봤어요. 서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걸 자랑하지 않으셨죠. 그게 진정한 고수의 모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신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유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SNS 조회수 때문에 선생님을 모욕했어요. 한국 무술을 무시했고요. 유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죠. 이제 저는 압니다. 무술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기 위한 거라는 거요. 유이가 진혁을 향해 깊게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련생들의 박수가 도장을 가득 메웠어요.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구나. 해가 지고 모두가 도장을 나섰어요. 타카시와 신지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내년에 또 봬요. 진혁이 손을 흔들었어요. 네,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타카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이는 도장에 남았어요. 선생님, 왜요? 저 계속 여기서 배워도 될까요? 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유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3개월 전의 오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진정한 무술인의 미소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어울림 드림